안녕. 오랜만에 돌아온 RTC 수학 전문항 해설이야. 작년 수능에 이어서 1년 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만이라서 일단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능은 못 참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공통 영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1번 세제곱근 24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의 값은 세제곱근 24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은 세제곱근 3의 제곱. 그럼 안에 걸 곱하게 되면 세제곱근 216이고 216이 6의 세제곱이므로 6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1번. 2번 함수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3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의 값은 미분 가능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극한이 f'이라는 걸, 즉 미분계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극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도함수를 통해서 구해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구하고자 하는 값이 f'이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 24 마이너스 20, 즉 4가 되겠다.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4번. 3번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하여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일단 제4사분면의 각인 걸 명심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먼저 주어진 조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이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이게 제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3분의 2 루트 2.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유리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2번. 4번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지금 함수 fx를 보게 되면 x가 2보다 작을 땐 1차 함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로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임을 보인다는 것은 x 이퀄 2일 때 연속임을 보이는 게 되겠지. 그래서 x 이퀄 2일 때 연속이라는 것은 x가 2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먼저 좌극한부터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fx, 그럼 이 fx 그래프가 3x 마이너스 a를 따라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6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와 f2는 x제곱 플러스 a의 그래프를 따르므로 4 더하기 a가 된다. 그래서 x 이퀄 2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6-a가 4 더하기 a,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가 1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번은 정답 1번. 5번 다항함수 fx가 f'x는 3xx-2이고 f1이 6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은, 그래서 f'과 f1의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x는
인테그랄 f' dx가 되겠고, 즉 인테그랄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c. 적분상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f1의 값이 주어졌다. 그래서 f1이 c-2니까 이 값이 6이 되려면 c의 값이 8.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8이 되겠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이 f2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8-12 더하기 8이므로 4가 되겠다.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4번. 6번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S4-SE가 3A4이고 A5가 4분의 3일 때 A1 더하기 A2의 값은, 자, 등비수열이라는 걸 먼저 잊지 말고 S4-SE 1항부터 4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2항까지 합을 뺐기 때문에 제3항과 제4항이 남게 되고 이 값이 3A4와 같다고 했으니까 A4가 2분의 1, A3. 그럼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등비수열 AN의 궁비인 R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다. 이때 A5, 즉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A의 값은 12.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은 A1 더하기 A2,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인 A2의 합을 원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다? 18이다.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4번. 7번 함수 fx가 x 이퀄 알파에서 극대이고 x 이퀄 베타에서 극소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자, 3차 함수의 극대극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이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와 6일 때 극값을 갖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 감소, 증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호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6이 되겠다.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6 빼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8이다. 그러므로 7번의 정답은 5번. 8번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3x를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의 값은, 자, 3차함수 fx, 즉 다항함수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고 지금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1에다가 3차함수인 fx를 곱했더니 3x 4제곱 마이너스 3x더라. 그럼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우변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원래 이제 x-1로 나눌 때 x가 1일 때와 x가 1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원래 나눠서 해야 되지만 3차 함수 fx, 즉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나누진 않을게. 그래서 x-1을 약분해주게 되면 3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즉 3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3x. 그럼 이제 우리는 fx를 구했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3x dx. 물론 그냥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계산이 불필요하게 길어 보이고
아랫끝 윗끝의 부호가 반대로 주어졌다는 이유는 결국 대칭성, 다시 말해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fx를 분리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의 합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함수니까 저 값은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2x세제곱 0부터 2까지의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16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제 우함수, 기함수 개념을 좀 더 알고 있다면 계산이 좀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구한 값이 16이니까 8번의 정답은 2번. 9번 수직선 위의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일 때 4의 m제곱의 값은 단 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분점 공식을 수상 평면좌표에서 배웠기 때문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게 되면 m 더하기 1-m이 1이니까 분모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자 m 곱하기 로그 5의 12와 그 다음에 1-m 곱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내분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내분점 지금 수직선이니까 x좌표밖에 없지. 자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1이더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m이기 때문에 m에 관한 1차식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m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m 곱하기 로그 5의 4가 1이 로그 5의 5이기 때문에 로그 5의 3분의 5 그럼 m은 자 로그 5의 4가 0이 아니니까 나누게 되면 로그 5의 4의 4분의 로그 5의 3분의 5이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4의 3분의 5인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이 4의 m제곱이기 때문에 m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4의 로그 4의 3분의 5, 즉 밑이 같아졌으므로 3분의 5가 그냥 나오겠구나.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9번의 정답은 4번. 10번 시각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 v2t이다.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 할 때 함수 ft는 구간 0부터 a 사이에서 증가하고 구간 a부터 b에서는 감소, 구간 b부터는 증가한다. 시각 t = a에서 t =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t의 증가감소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ft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ft가 지금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PQ의 위치의 차를 의미하는 게 되고 결국 위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1t와 x2t를 먼저 구해야겠다. 그래서 P의 위치인 x1t는 v1t를 적분하면 되는데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0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적분을 해보게 되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5t가 되고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x2t 즉 v2t를 적분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이 또한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상수항은 0이다. 자 그럼 이때 우리한테 ft 즉 pq의 거리니까 원래는 절대값 x1t 마이너스 x2t의 값을 ft라고 둘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x1t 마이너스 x2t를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더하기 12t. 그래서 언제 양수이고 음수인지 알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조금 해보면 3분의 1t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이니까 t 마이너스 6의 제곱이겠네. 그런데 출발한 후, 다시 말해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 x1t 마이너스 x2t가 항상 0 이상이겠구나. 즉 절대값의 의미가 없겠구나 굳이. 그래서 우리는 ft가 항상 저 안에 있는 게 0, x1t 마이너스 x2t가 0 이상이라서 그냥 x1t 마이너스 x2t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때 우리는 ft의 증가감수를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게 되면 f't는 v1t 마이너스 v2t가 되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t 마이너스 2 t 빼기 6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증가 감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2에서 극대, 6에서 극소. 그러면 지금 구간 AB에서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2고 B가 6인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한 값은 t equal A에서 t equal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자, 점 Q의 위치 변화가 아니라, 즉 변위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2t dt를 구하라고 한 것이다. 즉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절대값 2t-7 dt. 그러면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2분의 7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2부터 2분의 7까지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7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7부터 6까지는 2t 마이너스 7 dt.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y equal v2 t의 그래프가 있고 우리한테 a, 즉 2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 말인즉슨 결국 이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x절편이 2분의 7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넓이. 자, 지금 v2t가 2t-7이었지? 그런데 보니까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d이면 이 길이는 2d다. 다시 말해서 이 넓이가 d제곱이 된다. 이걸 이용하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아래쪽 삼각형은 2분의 7 마이너스 2의 제곱, 오른쪽 삼각형은 방금 보여준 것처럼 6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그 다음에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그럼 4분의 34면 약분을 통해서 2분의 1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Q의 움직인 거리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정답은 2번. 1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6이 A8이고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5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이 96분의 5일 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5까지 A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등차 수열이고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A6과 A8이 같다고 했을 때 절대값 A6이 플러스 A6이면
공차가 0이 돼서 마이너스 a 위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즉 a6 더하기 a8 등차 중항에 의해서 이 a7이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a7, 즉 a 플러스 6d가 0이므로 a가 마이너스 6d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저 시그마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식을 얻어야겠지?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5까지 등차수열 ak 플러스 1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1차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부분분수 계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k 플러스 1 빼기 ak, 다시 말해서 d분의 1 가로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k 이퀄 1에서부터 5까지 대입을 해보게 되면 가운데 막 날라가고 제일 처음에 있던 a 1분의 1과 제일 마지막에 a 6분의 1만 남겠다. 그런데 아까 a가 마이너스 6d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d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은 여기다 5d를 더하면 마이너스 d분의 1. 그럼 6d분의 5니까 정리하게 되면 6d 제곱분의 5. 그래서 이 값이 얼마래? 96분의 5이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지금 절대값 a6과 a8 이걸 계산할 때 a6은 음수고, 그러니까 a6은 0 이하고 a8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0 이상. 다시 말해서 d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d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d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d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an이 4n 마이너스 28인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때 k 이퀄 1부터 15까지 ak, 즉 S15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4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등차수열 합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시그마 공식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마이너스 28 곱하기 15. 그러면 480 마이너스 420 계속 계산하면 얼마? 60. 그래서 등차수열 합이야.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셔도 되고, 지금 이제 시그마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60이었으니까 1번. 12번 함수 fx는 9분의 1 x, x-6, x-9이며 이때 실수 t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우린 이제 이렇게 영역별로 바뀌는 함수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 그런데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빼기 t 플러스 ft. 그럼 요 1차 함수잖아. 요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결국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직선의 방식을 배웠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해석을 못한다면 12번은 도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fx가 9분의 1 x(x-6) x-9니까 x축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x 이퀄 0, x 이퀄 6, x 이퀄 9.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y는 fx. 근데 이제 t 전까지는 fx고, t 전까지는 fx고, 이제 어딘가 t가 이렇게 있어서 t 전까지는 fx를 쭉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다. 즉 이 그래프가 y 컬 gx. 그럼 이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건 이제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t를 기준으로 해서 넓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그래서 왼쪽은 이제 3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니까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물론 오른쪽도 이 1차 함수를 정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x 절편을 구하는 등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경계점이 t, ft. 다시 말해서 요 y값 높이가 ft가 되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요 x 절편부터 요 t까지의 거리 또한 ft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통한 넓이, 아까 앞에서도 기울기가 2인 직선 그 넓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걸 활용하면 이 둘러싸인 넓이를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는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t부터 여기 x축과 만나는 절편까지는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ft의 제곱.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제곱하면 6차 함수니까 이걸 이제 이대로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때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았지. 그래서 이때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건 극대인 점을 찾아서 그곳이 최대인 걸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막 식을 지금 정리하기보다는 먼저 미분을 먼저 해줄게. 그래서 s't를 계산하게 되면 ft 더하기 ft 곱하기 f't, 그러면 ft 더하기 곱하기 f't 플러스 1이 되고, 우린 지금 얘가 언제 0이 되고 부호가 바뀌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t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t가 항상 0보다 큰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ft 플러스 1의 범위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ft가 9분의 1 t 빼기 6 t 빼기 9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1을 더해주면 요렇게, 아니다 f't를 한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f't 더하기 1을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 3t 제곱 빼기 15t 제곱이니까 30t 더하기 54 플러스 1. 그러면 이걸 정리했더니 3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18에 21. 그러면 3분의 1 t-3 t-7로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뭔가 계산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자, 근데 우리는 0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결국
t가 3일 때만 0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플러스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니까 3일 때 극대이자 최대인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t equal 3에서 극대이자 최대,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다? S3이다. 즉 0부터 3까지 fx dx, 즉 9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54x dx. 그 다음에 f3이 얼마지? f3의 2분의 1 f3의 제곱인데, 자, f3의 제곱 일단 써놓을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9분의 1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27x 제곱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f3은 얼마? 여기다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6.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자, 이제 계산만 남았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자. 그래서 9분의 1 4분의 81 마이너스 135 더하기 243. 그 다음에 더하기 18. 그러면 4분의 9 빼기 15 더하기 27 더하기 18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4분의 9가 돼서 얼마? 4분의 12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12번, 즉 4점짜리 뭐 준킬러 이상의 번호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도 조금 어렵긴 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4분의 129가 넓이의 최대인 걸 알았으니까 12번의 정답은 3번. 13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루트 13,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의 길이는 9, 그 다음에 각 BAC가 3분의 파인 사각형 ABCD가 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ACD의 넓이를 S2라 하고, 이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자. S2가 6분의 5 S1일 때 sin AD C분의, 여기 세타라고 할게. 그럼 sin 세타분의 라지 R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제 뭐 9월 모의고사였던가 아무튼 그 이후부터 13번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아니었어가지고 설마 했는데, 그래도 역시 13번 문제는 그 6월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들처럼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고, 자, 이제 많이 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삼각형 ABC에서 AB와 BC의 길이랑 그 다음에 각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요 AC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먼저 A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BC의 제곱, 즉 13은 3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 3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다시 말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니까 A의 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이퀄 0이기 때문에 일단 이 A의 길이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4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주어진 건 뭐였냐면 AD랑 CD의 길이의 곱이 9다. 그럼 여기를 이제 X, 여기를 Y라고 하면 XY가 9이고, 그 다음에 S2가 S1의 6분의 5배이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XY가 주어진 이유는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쓰라고 주어진 것 같거든. 그래서 S2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xy sin 세타. 그런데 xy가 9라고 했으니까 2분의 9 sin 세타. 근데 이때 S2가 6분의 5 S1이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5 곱하기 자 S1 2분의 1 자 여기 A 길이 4로 구했지?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12 날라가고 2분의 5 루트 3.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9분의 5 루트 3. 근데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사인 세타분의 라지 R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라지 R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인 세타의 대응변의 길이가 A, 즉 4였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4가 이 R과 똑같고 그렇다는 것은 R이 뭐다? 사인 세타분의 2다. 물론 이걸 계산해 주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R이기 때문에 라지 R 대신 이걸 대입해 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그러면 9분의 5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27분의 25. 즉 25분의 54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여기 1번에 있네.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워낙 그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13번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삼각함수 활용에서 배웠던 공식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이거를 주어진 조건을 보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14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이와 같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 콜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때 gk 더하기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gt 더하기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다가갈 때 gt의 합이 9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 콜 t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나 다른 교재에서 많이 봤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fx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해볼 건데, 물론 미분을 하게 되면 등호는 빼야겠지. 그러면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f-1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5.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4. 잠시만, 여기가 7, 5 맞는데,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지막 그 f2의 값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 5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자, 이 이하일 때 그래프 개형이 지금 y는 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극대값 마이너스 1일 때
5를 갖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5를 지난다. 그럼 이제 우리는 x가 2보다 클 때의 fx의 그래프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 x가 2보다 클 때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fx가 지금 a x 빼기 2 x 빼기 b 플러스 9이기 때문에 2로 다가갈 때 9로 다가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2, 9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 그래서 2, 9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a, b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지. 물론 자연수니까 이제 b가 1이나 2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해봐도 이 gk, 즉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무수히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일 때 y k가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함수값도 즉 교점의 개수니까 함수값도 3, 그 다음에 좌극한, 즉 아래에서 다가올 때의 교점도 3개, 위에서 다가올 때 교점도 3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k가 무수히 많은 걸 알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건 이와 같은 k가 무수히 많지 않고 k의 개수가 오직 몇 개? 한 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봤다시피 y k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y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 형태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되나요? 자, 잠깐만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저거보다 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저거보다 최소값이 더 내려오는 경우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y k가 이와 같은 k 값들이 무수히 많고, 이 경우에도 이와 같이 세 점에서 만나는 k 값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경우가 모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추론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언제 그럼 이 만족하는 K1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경계인 5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위에서 다가올 때는 2개,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다가올 때는 2개, 그 다음에 5일 때는 함수값일 때는 4개, 여기는 5개이기 때문에 5인 건 안 되겠고, 이 경우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위에서 다가올 때는 5개, 그 다음에 함수값은 3개,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가올 때는 1개.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일 때 gk가 즉 g-3이 3,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3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는 1,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3 플러스로 다가갈 때는 5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함수값, 그러니까 그 실수 k가 마이너스 3뿐인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2보다 큰 범위에서의 이 fx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fx, 즉 여기 써져 있네. 그러면 얘가 언제가 최소인 걸 봤더니 대칭축이 어디지? 2분의 b 플러스 2, 즉 최소값 f2분의 b 플러스 2를 대입하였을 때,
그럼 대입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b-2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고, 이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a 곱하기 b-2의 제곱이 48인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물론 이때 a,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대칭축, 즉 2분의 b 플러스 2가 2보다 큰 거는 그래프상 당연한 거였으니까 b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a가 48일 때 b가 3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가 4일 때는 a가 12. 보시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누가 봐도 이제 a가 클 때가 a 플러스 b가 최대인 걸 쉽게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가 48, b가 3인 경우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얼마다? 51.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14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확실히 번호가 번호인 만큼 이 문제도 준킬러 이상의 어떻게 보면 킬러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A, B의 조건, 즉 자연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이를 만족하는 실수 KX가 한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합이 총 9가 되는 경우를 아까처럼 잘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물론 이 문제를 도전해 볼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드디어 객관식의 마지막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5번) 첫째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이 홀수인 경우 2의 an제곱 an이 짝수인 경우 2분의 1 an을 만족시킬 때 a6 더하기 a7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an의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1은 홀수이기 때문에 2의 1제곱이니까 2. 얘는 짝수니까 2분의 1 an이라서 1. 그럼 이 경우에는 1, 2, 1, 2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거 조금 너무 쉬웠으니까 an을 다른 숫자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an이 5라고 해볼게 한번. 그러면 이 또한 홀수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이니까 32. 그럼 그 다음은 절반인 16, 8, 4, 2, 1 이러고 나면 또다시 2, 1, 2,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열에 대한 어떤 그 감이 처음에 잡히지 않을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면서 한번 추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일단 우선적으로 모든 항이 자연수, 왜냐면 자연수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짝수 홀수로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그 다음 항을 판단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an이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거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다는 것은 a6 더하기 a7이 3이라고 했을 때 a6이 1이고 a7이 2던가 아니면 a6이 2이고 a7이 1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능한 a1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a7보다는
A6을 기준으로 해서 A1을 유추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먼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리고 그때 an이 얼마인가? 그럼 먼저 A6이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의 홀수 제곱이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짝수인 2가 돼서 2분의 1인 1이 여섯 번째 항이었겠구나. 다시 말해서 A5가 2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2의 홀수 제곱이 2일 수 있기 때문에 1이거나 아니면 짝수여서 절반이 돼서 원래 4였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1인 경우에는 2밖에 안 되고 2의 홀수 제곱이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8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방금 여기서 2일 때 해봤기 때문에 A3이 2라는 것은 A2가 1 또는 4라는 이야기이고, 자, 조금 떨어뜨려서 써볼게. 그 다음에 2의 홀수 제곱이 8이 될 수 있네. 즉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A2가 3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6이어서 절반인 8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A1의 값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의 홀수 제곱이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6일 수밖에 없고, 얘 또한 2의 홀수 제곱이 16일 수는 없기 때문에 32일 수밖에 없겠네. 자, 이렇게 A6이 1인 경우 다음과 같이 A1의 모든 값을 유추하였다.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A6이 2일 때도 해보면 되는데, 자, 위에 걸 참고로 해서 보면 지금 2부터 시작한다면 역추적을 했을 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추론을 해야겠지. 그렇다면 2였다는 건 그 전에 1이었거나 4였다, 8이었다는 건 아까 위에서 해본 경험치에 의해서 3이거나 16이었다. 그 다음에 2의 홀수 제곱이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12, 그리고 32 같은 경우에는 2의 홀수 제곱이 가능하니까 5거나 6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6이 1일 때를 바탕으로 A6이 2일 때는 물론 개수는 좀 더 많아졌지만 더 빠르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능한 A1 값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A6이 1일 때 값을 다 더해보면 16, 48, 그 다음에 A6이 2일 때 합들을 계산해보면 24, 36, 105. 그래서 15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6번의 정답,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153, 3번. 이 15번 문항도 아까 13번 문항처럼 계속해서 이제 수열에, 즉 점화식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천천히 추론을 잘 한다면 약간 어떤 노가다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객관식 문항을 마쳤고,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 16번 방정식 3의 x-8제곱이 27분의 1의 x제곱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밑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밑을 일치시켜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x-8과 -3x가 같아야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너무 못생겨서 잠깐 지워줄게.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 17번 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곱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곱미분을 해줄게. 그래서 앞에 걸 미분하고 그냥 쓰고, 이번에는 앞에 건 그냥 쓰고 뒤에 건 미분하겠다. 그래서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4 더하기 4니까 얼마? 8.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8. 18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AK는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2BK-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3AK 더하기 BK가 33일 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B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너무 시그마가 많기 때문에 너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치환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AK를 X,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BK를 Y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식 X는 2 곱하기 Y, 그 다음에 시그마 1을, 그러니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잘못 계산하는 계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하게 되면 3x 더하기 y가 33. 그러면 x가 2y-10이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7y-32, 33이다. 그래서 7y가 63이니까 y가 9.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y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18번의 정답은 9인 걸 알 수 있다. (19번) 함수 fx는 sin 4분의 파이 x라 할 때 0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x에 대하여 부등식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가 4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제 삼각 부등식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를 정리를 해주면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그럼 우리는 4분의 파이 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이름이 바뀌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x, 즉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 이야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 작다 2분의 1. 이때 x의 범위는 어디?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일만 남았네. 자, 그래서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1, y는 마이너스 1. 자, 여기 16, 그 다음에 여기 8. 지금 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주기가 8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쉽게 그림을, 삼각함수 기본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려보셨을 테니까 자,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그래서 자, 이렇게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생길 거고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교점들을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4 그렇다면 여기는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8 그렇다면 지금 3분의 4랑 3분의 8 사이에 가능한 자연수가 2밖에 없겠네.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에서도 여기밖에, 즉 6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2, 6. 잠시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리고 여기는 14 이렇게 총 4개의 x값, 자연수 x만 가능하겠다. 우리가 이제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2, 6, 10, 14 이 4개밖에 없을 거고 이 네 숫자의 합은 8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쉽게 계산을 해보면 30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2. 20번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일 때 함수 fx를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라 하자. 이 곡선 y는 fx 위의 점 원점에서의 접선이 y 콜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즉 원점이 아닌 점을 a라 하고 다시 이제 곡선 y 콜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5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누가 봐도 그 접선의 방식 따는 문제지.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해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 그러므로 f'0은 2가 되니까 5a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그럼 이제 또 다른 교점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랑 2x랑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 즉 마이너스 x제곱 x 빼기 a가 0이니까 중근 x 즉 접점 0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하나가 얼마다? a다. 그러므로 또 다른 교점인 a는 a, 2a가 되겠다. 이때 이제 또다시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또다시 이제 접선의 방식을 또 계산을 하기 위해서 f'a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 a에서의 접선인 직선 AB의 직선의 방식은 y 컬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21번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0 이상인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닫힌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즉 t 값이 이렇게 움직여. 한마디로 구간이 움직이는 거지. 구간이 움직일 때 그때 변하는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른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다른 모의고사 문제에서 분명히 본 적은 있어. 즉 생소하지는 않다는 거지. 하지만 생소하지 않다는 게 쉽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죠. 특히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번호도 그렇고 쉽지 않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t-1과 t 플러스 1이니까 간격이 2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gt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가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정의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했을 때 0이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6부터 존재를 하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 = fx의 그래프인데 일단 t가 0 이상인 그 범위에서 정의가 된 gt를 구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한번 t가 0일 때를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t가 0이라는 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잘라보면 이 구간에서 언제 최대야? 바로 여기 1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즉 t가 0일 때 fx의 최대값은 f1이며 계산을 해보니까 대입하면 5더라. 자, 이렇게 g가 정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구간이 t가 점점 0 이상이니까 점점 0부터 무한대까지 커지는데, 그럴 때 이제 구간이 움직이면서 점점 커지다가 언제? 여기 꼭지점이 3이니까 1부터 3까지, 즉 t가 2일 때까지는 커지다가 그 다음에 감소를 하겠지. 감소를 하다가 언제까지 감소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만, 자, 여기 지금 애초에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간격이 2인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간격이 2일 때 양쪽이 함수값이 같을 때까지 gt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말해서 극소가 된 이후에, 이제 이 이후에는 다시 범위가 이렇게 바뀌면 오른쪽이 최대, 아니면 여기 오기 전에는 왼쪽이 최대니까 지금 요 gt 값보다는 더 함수값이 큰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즉 알파 빼기 1과 t가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 빼기 1의 함수값과 알파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가 바로 gt가 최소가 되겠다. 최소는 아니고 극소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한테 원했던 거는 이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gt의 최소값이 5인 건데 이미 g0이 5인 거는 만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즉 5라는 값은 존재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극소값이 5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g 알파, 즉 이 값이 f 알파 마이너스 1이자 f 알파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5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 참고로 이때 알파 마이너스 1은 6보다 작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은 6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하겠지. 다시 말해서 알파가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언제 5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2차 함수랑 로그 함수의 방정식의 해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f 알파 마이너스 1이 언제 5가 되는가? 그러면 f 알파 마이너스 1은 요 2차 함수 위에 점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f5가 5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이 5일 때, 다시 말해서 알파가 6일 때가 바로 f 알파 마이너스 1이 5인 경우이다. 그러면 알파가 6이면 알파 플러스 1이 7이므로 f 알파 플러스 1은 f7. 그럼 f7이 얼마? 대입해보게 되면 a 로그 4의 2분의 1, a 로그 4의 2, 즉 2분의 1 a이다. 이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가 경계가 되겠구나. 즉 a가 10일 때인데, 아까 처음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y값, 즉 이 그래프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간격이 2인 곳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 a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f 알파 마이너스 1이 5일 때, 그때가 가장 a가 최소라는 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한 a = 10이 우리가 구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 되겠다. 그러므로 21번의 정답은 10. 자, 드디어 공통 영역의 마지막 2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 22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x에 대하여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걸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f'-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4분의 1은 0보다 작을 때 f8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치고는 지문이 길지는 않은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조건이 평소에 보던 어떤 조건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을 먼저 해보면, 함수 fx에 대하여 정수 k에 대해서 fk-1,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fk-1, fk 플러스 1이 항상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물론 정수 k에 대해서.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일단 3차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f 프라임 값들이 음수이기 때문에 단순 증가하는 그래프는 아니지.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한번 개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일 때를 생각해 볼까?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일 때를 생각해 보면, 자, a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여기 n이라고 해 본다면, 너무 녹색만 쓰니까 보라색으로 바꿔줄게. 자, a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최대가 n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n 플러스 1은 물론 a일 수도 있지만, 이제 n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a보다 크거든? 그랬을 때는 fn이 음수고 fn 플러스 2가 양수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그럼 이렇게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날 때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왜냐면 굉장히 이것도 특수한 케이스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해 보고, 이 교점을 A, 이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A랑 B 사이에 어떤 정수 n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물론 이제 이때 이 n을 a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n 플러스 1은 a일 수도 있지만 n-1은 a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2나 작은 n-2는 무조건 a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fn이 양수고 fn-2가 음수가 돼서 또다시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두 점 사이에 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수가 없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A, B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계속 가정을 해서 이제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야 되는 거거든. 자, A랑 B 사이에 정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만 봐도 fn이 음수고 fn 플러스 1이 양수라서 이것 또한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안 된다면 사이에 있어도 안 되고 저쪽에 있어도 안 되면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물론 b가 n 플러스 1과 동일한 경우에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b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fm 플러스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두 경계 중, 그러니까 두 교점 중에 하나가 정수여도 안 된다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둘 다 정수일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n-1과 n 플러스 1, 0이니까 조건 만족하고 n과 n 플러스 2도 조건 만족,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도 조건 만족. 즉,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거든? 그런데 방금 저 마지막 이제 f 프라임 조건들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음수고 f 프라임 4분의 1도 음수야. 그런데 여기 지금 감소하는 즉 f'이 음수인 곳은 n과 n 플러스 1보다는 사이에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모두 있을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 구간 사이에 정수 0이 있을 수가 없더라.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 세 점에서 만나는 것밖에 안 남았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해랑 해 사이에 정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교점들 양쪽 그 간격이 1인 여기 지금 간격이 1 사이에 해가 모두 들어있어도 안 되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인데 n-1이 여기 있을 때 아니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1인데 n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 물론 이 경우도 가능은 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세 점이 모두 정수일 때
이 경우들이 지금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세 점을 지나는 경우거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n-1과 n 플러스 1 f에 대입해서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n-2와 n도 0이고 그 다음에 n과 n 플러스 2도 0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도 0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만족한단 말이지. 이 세 그림 모두. 그럼 이제 남은 조건, 즉 위에 안 보이니까 여기 아래 써놨지? f'-4분의 1이 더 나아가서 얼마였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그 다음에 f'4분의 1이 음수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따져보면, 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4분의 1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다 가능하고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림에서의 n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구나. 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x-1 x-a고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아우르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아우르는 범위가 되겠지. 만약에 이 경우가 안 된다면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그럼 이제 f'x를 계산해 볼까? 자, f'x는 3x의 제곱 빼기 2가로 a 플러스 1x 더하기 a. 그래서 f'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16분의 3 더하기 2분의 1 a 플러스 1 더하기 a가 되고 2분의 3a 더하기 16분의 11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5니까 a는 마이너스 48분의 30.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얼마야? 8분의 5. 주어진 조건 만족하네. 여기 a의 범위 만족하지? 두 번째 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왔기 때문에 fx가 이제 구해졌네. 그래서 fx는 x-1 x 플러스 8분의 5고 우리한테 원하는 값이 얼마야? f8이기 때문에 f8을 계산해 보면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분의 5 그러면 7 곱하기 69니까 7, 6이 42 483. 자,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아우르는 fx를 이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봤는데 두 번째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해보시고 아마 두 번째 거는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첫 번째랑 세 번째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22번의 정답은 얼마다? 483. 자, 이렇게 마지막 2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공통 영역의 마지막. 사실 이제 21번까지는 뭐 우리가 올해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있었던 뭐 기출문제집에서 처음 보는 어떤 표현이 아닌 문제들이었다면 22번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본 내 입장에서도 생소한 문항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호대가 22번이니까 정말 1등급 이상, 그러니까 최소 2등급 이상을 노리는 학생이 아니면 읽어보고 도전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2등급 이상, 더 1등급을 원한다면 도전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았,
1등급을 도전하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시간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난이도라는 거는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누가 푸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는 22번이 21번보다 훨씬 쉬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21번까지의 문제들은 올해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집에서 표현 같은 것들이 처음 보지 않는 표현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공통 영역을, 그러니까 2024년도 수능 공통 영역을 다 풀어봤는데, 아마 이제 지금 풀이를 하는 동안 등급 컷도 나오고, 물론 예상 등급 컷이지만, 생각보다 이제 등급 컷이 낮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아직 내가 미적분을 뭐 개인적으로는 풀어봤는데, 아직 영상을 찍지 않아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뭐 미리 스포를 하자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푼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28번 문항이 조금 제일 생소하고 어려웠던 반면에 오히려 30번 문항은 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6월 모의고사 느낌이랑 비슷하거든? 왜냐면 6월도 28번이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6월도 나쁘지 않은 시험이었고 개인적으로 9월도 나쁘지 않은 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역시 믿고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 수능 공통영역 문항은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뭐 요청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택 과목 문제들도 해설을 할 텐데, 요청하는 학생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받아주도록 할게. 자, 모두 수능 보느라 고생했고,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잘 구별하는 것도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의 수준은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겠다 라는 거를 명확히 해서 시간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수능을 본 학생들은 물론 내가 가르친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지만 다들 너무 고생했다. 다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만날 수 있도록 할게. 그럼 안녕.